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저쪽에 우크라이나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 또 홍해 근방 호르무즈 주변의 어떤 상황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약간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굉장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죠. 정전 상태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정을 담당하던 분들이 지금도 그 끈을 갖다가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유엔사가 17개국 참전해줬던 사람들이 아직도 같이 하고 있고, 또 한미일 동맹이 국권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 현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지만 우리 후대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선배들이 정말로 피땀을 일궈서 갖고 온 거, 우리가 지금 누르고 있는 이거, 자, 한번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초토화돼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우방국들이 다시 지원이 있고 하더라도 예전하고는 무기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또 저쪽 이북에 있는 집단들의 어떤 그 이성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자, 우리 이북에 있는 일부 집단은 말고는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금 흘러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제가 얘기하듯이 수천 년을 이어오는 어떤 그 불교적인 신앙, 그 다음에 유교, 도교,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는 기독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깊은 영혼적인 이러한 공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민족에게는 영향을 줘가지고 참 선하죠.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지금까지 여러 민족들로 내부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21세기에서는 그게 가장 큰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이념적인 갈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있고, 이걸 또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일종의 어떤 선동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 지구상의 어떤 민족들보다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저는 정신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양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요 근래에 우리한테 큰 축복을 준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자,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치게 하고 다시 우리나라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은 시간을,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주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통치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의 국정을 관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내 세대에서 내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해내겠다, 나 이런 생각은 이제 그런 욕심을 조금 자제를 하고, 하여간 나는 내 역할,
나한테 주어지는 5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일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 뭐 김여사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의 성립 과정부터 이어져 온 이런 여러 과정을 보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지속적으로 외친 것이 자 우리나라 안에서 당에 관계없이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22대 국회의원들로 선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친 상황인데 여기서 짧은 기간 내에 완전하게 턴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멈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뭐 국방이라든가 애교라든가 이제 경제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이때 이제 정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다음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필요 없는 국력을 낭비할 수 있는 지금 4월 10일 총선이 채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게 첫째는 국가 언론들부터 그 다음에 그 언론이라든가 방송 이제 방송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주변에 애국 사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우크라이나의 그 전선 상황을 보니까 어떤 전문가가 했던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인들을 사살한 게 36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동일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도 70만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국토에 항폐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 뭐 하마스 참 생각지도 않게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피난민으로 이 사람들 그냥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중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 문제점 지금 저출산 돼가지고 병력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향으로 뭐 군인들 물론 이제 지금 현대에 맞게 군인들의 어떤 이렇게 병영 생활도 개선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는 그러한 정신전력 요건 또 갖춰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이 다시 한번 재정리돼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들의 어떤 그 국정을 갖다가 막고자 하는 의식 그것부터 우선 재정립해야 된다 이거죠. 잠깐 본인들의 어떤 그 특혜를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골라내고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22대 정치인들로 우리가 국회로 모셔야 된다. 나는 정말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존경하고 싶어요. 존경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지만은 극히 일부 부채포 특권만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얘기하는 그런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이것도 또는 없었으면 좋겠어. 나라의 일정 지역을 대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기관이 국회의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정돈돼 있지 않고 그게 그 언어의 품격이 없으면 그 정도도 준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이걸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방송이 전체적으로 좀 봐가지고 이런 걸 선별하고 이런 걸 지금 걸러내는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국력을 지금 낭비하는 그런 부분, 뭐 엊그저께도 또 보니까 이태원 뭐 이렇게 그 관련된 법도 통과시켰던데, 그건 물론 마음이 아픈 일도 있겠지만 차후로 그 예방하기 위한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정말 국민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그 지금 300명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만 아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뭐 이렇게 국정을 보는 시각도 좀 기두고 해 가지고 차후에는 거기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각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을 거의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즉 말해서 4년을 국정에 영향도 주지만은 향후 국가를 갖다 운영하는데 그 경험을 쌓고 능력을 고양시키는 트레이닝 센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좋은 그런 인재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 국민들은 각자 자기 삶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은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지금도 각 지역에서 예전에 토호족들처럼 사람들 깔아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자기들이 불이익이 좋은 사람들을 지금 다음 국회의원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꾼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들, 각 당에서 공천을 담당한 사람들, 또 새로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대표, 이런 사람들도 이번에는 자기 당에서 후보를 선출할 때, 내보낼 때, 국민 앞에 내보낼 때 우리 당 대표로 내보내는데 부끄럽지 않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출연할 수 있을까, 선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한테 진짜로 봉사하는 게 바로 그건, 좋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내보내는 게 가장 훌륭한 봉사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내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건 내가 욕심인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에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고,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녹을 먹고 사셨던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했을 때 향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